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영유아 보육 연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인에게 말할 때와 아기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말투나 단어가 다르시죠? 가령 길에 자동차가 정말 많을 때 성인에게는 와, 오늘 차가 정말 많네 라고 한다면 아기에게는 우와, 빠방이가 정말 많이 있다. 그치? 빠방이가 붕붕 가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또 아기가 예쁘다고 할 때 그냥 예쁘다라고 하기보다는 아이고 예뻐라 하고 억양을 달리 하기도 하고요. 밥 줄까? 보다 맘마 줄까? 맘마 먹고 싶었어요. 혹은 우리 애기 배고팠죠. 얌얌 꼭꼭 할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이처럼 어린 영아 혹은 유아들에게 쓰는 특별한 말을 우리는 유아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모님 혹은 교사가 아이에게 사용하는 유아어가 어떤 특징이 있으며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어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논문에서는 Child Directed Speech나 Infant Directed Speech 또는 Parentage, 베이비 토크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동을 향한 언어, 영아 지향 언어, 부모어, 아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아어의 특징으로는 첫째, 성인이 쓰는 단어의 길이를 줄이고 소리를 아기에 맞춰 바꾸거나 반복시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빠방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도 줄이고 소리도 반복시킨 단어지요. 이외에도 산책 나간다, 밖에 나간다 대신 어야 간다 라고 하기도 하고 과자 대신 까까, 밥 대신 맘마, 개 대신 멍멍, 닭 대신 꼬꼬를 사용하는 것도 그 예입니다. 유아어의 두 번째 특징은 억양에 있습니다. 성인에게 하는 말에 비해 음의 높이가 높고 감정과 억양이 다소 과장된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 그래프에 보이는 것처럼 성인에게 하는 말에서는 음높이의 변동폭이 크지 않은데 반해 유아어에서는 음높이의 변동이 이렇게 크고, 즉 음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변화가 크고 더 높은 음까지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했네와 아이고 잘했네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이 밖에도 유아어는 성인에게 하는 말보다 속도가 좀 더 느리고 쉼의 길이가 길며 단어가 덜 다양하면서도 문법적으로 좀 더 단순하고 문장의 길이가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유아어는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유아어의 효과에 대해 진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 학자들 간에 합의된 연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많은 연구자들은 유아어가 아동의 언어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로 2018년 코그니티브 사이언스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왜 기차를 기차라고 하는 것보다 추추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초기 어휘 발달에 더 효과적인가입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유아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기가 단어와 그 의미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말의 흐름 속에서 단어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유아어를 사용할수록 영아의 어휘 증가 속도가 빠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이들은 영어권에 있는 47명 영아의 어휘양을 생후 9개월부터 21개월까지 추적하고 영아가 9개월 때에 식사시간, 놀이시간, 취침시간 등 일상에서 부모로부터 들은 말 중에서 유아어의 특징, 가령 흉내내는 단어나 축소된 단어, 소리가 중복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 비율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영아에게 하는 말에서 유아어의 특징인 중복과 축소가 많이 나타날수록 영아의 어휘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즉,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다수 영아가 15개월에서 21개월 사이에 어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휘 습득 속도의 개인차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하는 한 가지가 어머니의 말에 나타난 유아어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 유아어의 또 다른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아어의 어조의 특징으로 아까 높이의 변동폭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들이 목으로 소리를 내는 반응과 말소리를 모방하는 비율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아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언어 습득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어는 아이의 주의 집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구는 유아어에서 나타나는 매 순간의 높이 변화가 걸음마기 아동의 주의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로 Developmental Science라는 역시 저명한 저널에 2020년에 실린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만 2세 아동들에게 유아어 또는 성인에게 하는 말로 동화를 녹음하여 들려주었고, 동화를 듣는 동안 아동의 동공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화 속 주요 단어가 나올 때 동공의 크기가 동시에 함께 커지는 정도인 동공 크기 동기화 수준을 계산하여 영아가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성인에게 하는 말로 동화를 들려주었을 때에 비해 똑같은 이야기를 유아어로 녹음해서 들려주었을 때 아동의 동공 크기 동기화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줄 때 사용하는 유아어가 아동이 새롭거나 중요한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연구 결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듣는 동안 동공 크기 동기화 수준이 높은 유아는 나중에 책에 나온 새로운 단어를 습득했는지 테스트했을 때 실제로 단어 습득을 더 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아기에게 말할 때 사용하시는 어조나 높이의 변동이 자녀의 주의에 영향을 주고 또 새로운 단어에 대한 학습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언어 습득 촉진 효과, 주의 집중에 대한 효과는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이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아어의 효과는 아기의 부정적인 정서 조절 효과인데요.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지만 의미로운 결과여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70명의 3개월 영아와 그 어머니가 참여하였는데요. 혹시 스틸페이스 실험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스틸페이스란 굳은 얼굴, 무표정하고 딱딱한 얼굴을 말하는데요. 스틸페이스 실험은 먼저 엄마가 평상시처럼 아기와 상호작용을 하다가 갑자기 무반응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중단하고 다시 상호작용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듯이 어머니의 무반응으로 상호작용이 중단되었을 때 영아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엄마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상호작용을 다시 시작하였을 때는 어떠할까요? 아이가 느꼈던 부정적인 감정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겠죠? 연구자들은 맨 처음 아기가 엄마와 정상적인 대면 상호작용을 할 때에 어머니가 사용하는 유아어를 측정하고 어머니의 평상시 민감성, 그러니까 아기의 메시지를 정확히 읽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을 중단했을 때 아기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상호작용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의 아기의 스트레스 수준을 함께 측정하였습니다. 물론 상호작용을 재개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기의 부정적 정서가 감소하겠지만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것은 어머니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상호작용을 다시 시작하였을 당시 아기의 부정적 정서가 가장 적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어머니의 평상시 민감성, 즉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응하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유아어 사용이었어요. 어머니가 아기에게 말을 할 때 음의 높낮이 변화가 큰 유아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기는 상호작용이 잠시 중단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다시 상호작용이 시작되었을 때 부정적 정서가 빨리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유아어란 무엇이고 성인의 언어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이들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미 유아어로 자녀에게 말하고 계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기들은 성인에게 하는 말보다 유아어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기도 하고 아이의 언어 발달과 주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이미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계셨다는 점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아이에게 유아어로 말하시는 것을 더욱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이의 욕구와 마음이 드러나는 신호를 민감하게 읽을 수 있는 민감성 있는 부모님이 된다면 사랑스러운 자녀의 발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이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유아 보육 연구실 육아톡톡 녹음 안소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